네. 보통 그 귀 문제로 인한 그 어지러움증을 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석증입니다. 그래서 이석증은 실제로 이석기관이라고 하는 정상적으로 우리 귀 안에 위치 정보와 움직임 정보를 주는 정상적인 기관 내에서 존재하는 수만 개의 작은 이석들이 제 위치를 벗어나서 새 방고리관 내에 위치할 적에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회전성 어지러움증이 1분 미만 전후로 해서 지속이 되다가 가라앉는 경우가 일단은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특정 움직임, 뭐 그게 누워서 좌우로 고개를 흔들다든지 아니면 앉아서 뒤로 누울 적에 발생을 하는 이런 특정 방향에 따라서 그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유발될 때 이석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라고 하면 두통이나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 뭐 귀가 안 들린다든가 이러한 증상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그러한 증상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석증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보통 요즘 권유하고 있는 거는 이석증이 골다공증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비타민 D 복용이라든지 골다공증 치료 정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 자체가 완전히 정설로 굳어진 예방법은 아니고요. 이석증이 재발한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정확히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혼자서 이석 정복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운동들이 몇 가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운동을 스스로 해서 좋아진다 그러면 굳이 뭐 당뇨나 고혈압 아니면 고령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증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어떤 어지러움을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전성 어지러움이다. 그러면 회전성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에 다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석증이라든지 전정신경염이라든지 뭐 손해경색도 회전성 어지러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경색 같은 경우는 신경학적 진찰을 해보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신경학적 진찰에 어느 정도 이상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지러움증 양상만으로도 이 회전성 어지러움의 원인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안경을 씌워서 눈동자의 떨림을 본다든가 아까 이석증 유발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보통 대표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후반고리간의 그 이상을 진단하는 딕스올파이크라는 검사가 있고요. 평형 반고리간의 그 이상을 진단하는 수파인 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게 되면 환자가 양성인 경우에는 약 1분 미만의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면서 심한 안구 떨림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고리간의 문제인지가 특정 지어지면 애플리 방법이라든지 바베큐 매뉴버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이석 정복수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엔 두세 번 반복할 수도 있고 완전히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또 한두 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석증이란 병 자체는 워낙에 양성경과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CT 감사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긴박성이 의심이 될 때 일단 우선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응급실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뇌출혈을 진단할 수 있는 그 진단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막 회전성 어지러움증을 동반하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의식 저하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CT를 응급실에서 시행을 해서 1차적으로 뇌출혈이 아닌지를 확인하고요. 뇌출혈이 아니면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이 된다. 예를 들어 마비가 있다든가 뭐 감각 이상이 있다든가 뭐 안구 운동에 제한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하고 그런 경우는 그다음 뇌혈관 질환의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어지러움증은 MRI를
보다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제 MRI는 뇌 혈관의 구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CT상에서 안 보이는 작은 뇌경색까지도 진단을 해 주기 때문에 CT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촬영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고 환자분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상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 같은 경우가 특히 또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는 만성 어지러움증에서 뭐 전정신경의 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어지러움증을 진단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